이 국기들은 어느 나라의 국기일까요? 왼쪽은 한국의 국기이고 오른쪽은 북한의 국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깃발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한반도기인데요. 이렇게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반도기는 통일 한국을 상징하는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의 단체 깃발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한 나라였던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 갈라진 것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한나라였던 남과 북은 오래전 뜻하지 않은 전쟁으로 나뉘어지게 됐는데요. 그럼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 첫 번째 내용으로 분단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1945년 광복 이후 38도선, 즉 1950년 6.25 전쟁을 겪고 휴전선으로 남과 북이 분단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때 남북 분단으로 인해 겪는 문제가 적지 않은데요. 우선 남북 분단은 수많은 이산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이산 가족은 6.25 전쟁을 피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헤어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분단으로 남북한 언어와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분단이 길어질수록 앞으로 이러한 이질화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모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국방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2020년 국방비로 50조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고 매년 약 50만 명 이상의 젊은이가 군에 입대하고 있죠. 한편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남북한이 갈등을 겪는 경우 국내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분단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남북한이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데 쓰는 돈을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국방비처럼 직접 들어가는 돈은 물론 외교적 경쟁 비용, 남북 갈등에 대한 불안, 이산 가족의 아픔 등도 포함됩니다. 반면 통일 비용은 통일을 위해 남북의 차이를 줄이고 교류하며 통합해가는 데 사용되는 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통일을 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길게 보면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국방비나 외교 비용을 줄여 경제개발, 교육, 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남한과 북한의 언어, 얼마나 다를까요? 일상에서 쓰이는 언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오랜 분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언어 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에 한글로 된 단어가 더 많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북한에서는 얼음 보숭이라고 부르고 도넛을 북한에서는 가락지빵이라고 부르죠. 또 라면을 북한에서는 꼬부랑국수라고 부르는데요. 핸드폰도 북한에서는 손전화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남북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남북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결의말 큰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뉘어진 두 나라 간 통일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구성원 모두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죠. 그 다음 둘째, 원래 하나였던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한과 북한에 흩어져 있는 이산 가족이 다시 고향을 찾고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경제 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원래 국방비로 사용했던 돈의 일부를 경제에 투자할 수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 노력들로는 첫째, 남북한 사이에 다양한 방식의 교류, 협력을 이어가고 확대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남북 정상회담이나 장관들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운동선수, 학자, 학생, 기업인, 이산가족 등과 같은 민간 분야에서의 만남을 통해서도 교류를 지속해야 하죠. 그리고 둘째, 외교를 통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남북 통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노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통일에 대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원과 같은 기관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의 남북한 교류 활동 지원, 통일된 한국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 지원 등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남북 단일팀은 스포츠로 하나 돼 걸어왔는데요. 남북 단일팀이란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 출전하는 겁니다. 1945년 분단 이후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과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와 세계 탁구 선수권 여자 탁구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농구, 카누, 조정까지 이렇게 5번의 남북 단일팀이 구성돼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특히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단체전 우승을 하며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는데요. 이후 영화 코리아도 만들어졌죠. 이 대회부터 남북한 국기 대신 하늘색 한반도기가 걸리고 국가 대신 아리랑이 불렸습니다. 한국은 입시 경쟁이 치열해서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기도 하는데요. 과연 북한의 모습은 어떨까요?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학원이나 과외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과 수업이 점심시간 전에 끝나고 그 이후에는 담임 선생님과 복습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북한의 학교 모습인데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비공식적으로 북한에서도 사교육이 하나 둘씩 생겨나서 영재학교에 해당하는 제1중학교나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과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목이 가장 인기 있는 과외 과목일까요? 이는 바로 악기를 다루는 과목인데요. 대입 면접에서 악기 하나만 잘해도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과거 정책적으로 1인 1악기를 장려했던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평소 북한이나 북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몰랐던 북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